김의겸, 손혜원 큰일 났네. 의혹의 진실. 김규나 작가, 최순실 일파 국정농단.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는 장관 후보자 부실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국민 다수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에서 2일 데일리안의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 보도에 따르면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8.4%였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4.9%였습니다. 잘 나가던 한전도 탈원전한다며 적자기업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동안 별탈 없던 건강보험 재정도 문재인 케어한다며 1년 만에 적자 재정으로 발생시키고 말로는 노동자와 기업 상생이라고 외치지만 실제 하는 꼬라지는 강경 귀족 노조 편에 서서 기업 옥죄기만 하더니 결국 직간접적인 여파로 현대자동차마저 상장 45년 만에 적자 회사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문재인 좌파 정권 집권 이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순위가 6위에서 12위로 급락하며 세계에서 한국 건설산업의 위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외유는 허벌나게 쳐다니면서도 흔해 빠진 MOU 하나 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정권. 더욱 골 때리는 건 현재 한국 전체 수출이 3개월째 급감하고 있기에 24시간 위기 상황을 떠들어도 모자랄 판국에 한국 언론과 방송은 쉬쉬하며 보도를 축소하거나 아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문제는 무능도 문제지만 눈속임하고 감추려는 게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나라 자체가 폭망한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그랬지요. 1997년 한국의 국제금융위기 IMF도 국민이 잠자는 사이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극강히 무능력한 정권이 특정 기업을 겨냥해 언론이 국민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면 그 명분으로 국민의 돈, 국민연금으로 기업 경영 개입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국정 파탄을 비판해온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이 최근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의결한 데 대해 연금 사회주의 책동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4월 3일 국민 모임은 서울 중구 내수동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은 국민연금으로 대기업의 지배권을 바꿔 치우겠다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제도 파괴 노선도 가보지 않은 미답의 길을 가겠다는 듯이 급속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설마 그럴까 하고 방심하는 사이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사회주의적 경제체제 변혁의 복권은 신속히 집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죽을 각오로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가 국가의 정체성인 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민간 기업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가? 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떻게 특정 기업의 인사와 정책에 직접 관여할 수가 있는가? 라며 실정법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범한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의 책임을 묻는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러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왜 실형을 받은 거죠? 누구는 직권 남용, 누구는 국정 운영의 일환이란 말인가요? 현 정권을 보면 감옥에 가려고 서로 난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법부에 내편심계 열을 올린 걸까요? 참 웃깁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대한민국 법치는 비문명국 시대로 회귀했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법치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제멋대로 춤을 추며 유린되고 있다는 반증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 기각 결정이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3월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을 운운한 것과 관련해 소설 트러스트미의 저자인 자유우파 성향의 김규나 작가가 가소롭다며 박 판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김규나 작가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순실 일파? 어느 조폭, 어디 야쿠자, 어떤 마피아 이름인지 나라를 휘쳐드신 정치 언론사법 42파가 최순실파를 거론하는 거
참 가소롭다며 판사님의 입에서 국정농단이라는 죄명을 들을 때마다 궁금해진다. 법전 몇 장, 몇 페이지, 어느 줄에 그런 죄명이 있는지? 아니, 본인이 창의적으로 창작해낸 죄명이니 언제쯤이면 법전 재판 찍을 때 자랑스럽게 끼워넣을 작정인지라고 풍자했습니다. 김구나 작가는 대통령 탄핵?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법조인이라면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것 같건만이라며 양심의 면도 좀 하셨으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탄핵 사유가 없다는 정황만 늘어나며 위법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었던 재명성 변호사는 검찰과 특별검사가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대통령과 최서원 씨 및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였지만 대통령이 이들로부터 1원도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밝혀졌지만 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구나 작가는 이런저런 사정을 그렇게 잘 봐주시는 사법, 줄줄이 사탕처럼 구속구속 또 구속했던 과거는 어쩔 건가? 죄도 없이 감옥에 집어넣은 대통령은 어떻고? 라며 하늘보다 높으신 법관님들은 까마귀 고기를 무척 즐겨 드시는 듯이라고 했습니다. 우파 정부의 전직 대통령 2명, 이명박, 박근혜를 잡아 가두고 행정부, 사법부, 언론계 인사까지 줄줄이 구속시켰던 사례를 비꼰 것입니다. 김구나 작가는 적절하지 못하고 방만한 운영, 기강회의 유발은 최순실 일파가 정말 원인일까? 라며 최순실 일파와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창조하사 나를 이 지경, 이 꼴로 거덜내고 있는 정치 언론사법 사심이파의 원죄는 아닌지? 부숭부숭 털난 양심 위에 손이라도 얹고 반성해보시기리라고 사법부 등 우리 사회 각계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창원 축구장 불법 선거운동이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5당 후보들도 3월 중순 동일한 축구장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재밌는 건 다른 당 걸고 넘지 않고 황교안 역시 남자야 남자. 치졸한 문죄인하고는 인격 자체가 클래스가 달라라는 네티즌의 반응입니다. 퍽하면 전 정권 탓이나 하는 꼬락서니를 빗댄 것인데요. 현재 이 댓글은 베스트 1위에 오를 만큼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KB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구입한 상가 건물에서 임대할 수 있는 점포는 4개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 점포 6개를 만들어내 총 10개를 임대 가능한 것으로 조작, 이를 토대로 대출액을 부풀려 산정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은행이 지난달 3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김 전 대변인 건물에 방 3개짜리 주택과 상가 10개가 있다고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근거가 되는 외부 감정평가서에는 상가 4개, 입주 점포는 3곳으로 표기돼 있고 여기서 나오는 월 임대료도 총 275만 원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이 김 의원에게 설명한 대출 근거 자료에는 상가 4개뿐만 아니라 월 임대료 250만 원 빈 상가 6개를 포함한 총 10개에서 월세 보증금 환산, 연간 6,507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해 대출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은행 사업자 대출 담당자는 어느 은행인지 모르겠지만 재개발 진행 상황을 알고 빌려줬다면 재개발 딱지 투기에 돈을 대준 것이고 모르고 빌려줬다면 무능,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대표인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이현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측은 지난 4월 2일 김의겸 전 대변인을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죄 내지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뷰진 처장에게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까? 장관 처장이 직접 만나고 주무국장이 가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보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뷰진 처장은 문의가 오면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태규 의원이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재차 질문했고 그건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표진 처장이 답했습니다. 지난달 3월 26일 국회 정무위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과 표진 국가보훈처장과 설전을 벌인 내용입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가 유공자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때문입니다. 앞서 피 처장은 지난해 2월 손혜원 의원을 찾아가 보훈처의 유공자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고 알려준 것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보다 4개월이나 앞선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손혜원 의원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정도 안 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손혜원 의원 측이 과거 6차례 심사에서 탈락한 부친의 재심사를 전화로 요청한 뒤 보훈처에서 지난해 5월과 7월 심사 진행 기간에 보훈예우국장이 2차례 손 의원을 찾아간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3월 20일 보훈처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무위에서 이태규 의원은 보훈처가 손혜원 의원 측에 전례 없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공격했고 표진 처장은 보훈처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며 전례를 찾아드리겠다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3일 보훈처가 이태규 의원실에 보낸 전례 자료에 따르면 당시 피 처장의 설명은 사실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보훈처는 손혜원 의원 사례와 동일하게 독립유공자 심사 대상자 중 보훈처장이 직접 방문하고 국장이 직접 방문해 설명한 사례에 대한 답변서에서 처장실로 문의가 오는 경우 직접 답변을 드리고 필요한 경우 국장, 과장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방문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조치하고 있음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보훈처장이 심사 대상자를 직접 만난 전례는 제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심사 대상자 중 국장이 직접 방문해 설명한 사례에 대해서도 조봉암, 김가진, 만공 스님 3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3명 모두 독립운동과 한국근현대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유명 인사들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과 비교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용우 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폐간을 항의하다가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이후 행적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도 격분했습니다. 베스트 댓글 공감 순으로 소개해보자면 PT는 손혜원 애비는 노무현 정권에서조차 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했을 정도였다. 문재인 정권이 오케이 해주기 전까지 6번이나 유공자 심사 탈락했는데 김정숙이 절친 애비라고 특혜 부여해줘서 유공자 지정해준 게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 달창 XXX드라라고 울분을 터뜨렸고 로스리는 표진 이 인간은 정말 피나게 쳐맞아 봐야 정신 차린다. 저런 인간이 무슨 군인이었다고. 이등병 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질책했고 안티는 표진은 피보아야 하고 손혜원은 직권남용으로 벌받고 손혜원 아버지는 유공자 취소해야 한다. 문재인은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라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박별영님, 가연님, 윤현영님, 조원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